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플라 뉴스 앵커 제임슨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카플라 뉴스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해외 동포들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재외선거 제도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가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우편 투표를 도와드립니다. 강도에 피살된 70대 한인 코인런드리 업주는 차에 앉아 있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 부족 비상입니다. LA시는 다음 달부터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합니다. 8주까지 쓸 수 있는 캘리포니아 가족 돌봄 유급 휴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를 잘 모르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주민 10명 중 6명은 자신이 징어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솔린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싱글 머더나 싱글 파더 가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5월 11일 수요일 카플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이 윤석열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국에서 열린 윤 대통령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져 나오는 재외선거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한인 사회의 오랜 수건인 재외동포청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이 재외동포청 설치를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며 재외동포청 설립, 국내 수준의 행정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제공, 법령 및 제도 정비 등을 약속했습니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또 선거 때마다 재외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했던 재외선거제도를 보완하고 한인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입 10년이 지난 재외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며 또 동포 자녀분들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도록 한국어, 역사, 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글로벌 리더 국가가 됐다며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러운 한인으로 살아가는 동포 여러분과 대한민국을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함께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지역, 세대, 계급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중심으로 하나로 어우러지고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는 6월 7일 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용지 발송이 시작돼 이미 투표용지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하지만 한인 유권자들 중에는 두툼한 우편 투표용지 메일을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받았는데 여러분 봉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인회가 우편 투표를 어려워하시는 한인 유권자들을 위해 우편 투표를 직접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5월 23일까지 한인회에 오시면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13일 금요일부터 5월 23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한인회에 오시면 유권자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 이 기간에 우편 투표 용지를 가지고 오시면 우편 투표도 도와드립니다. 24일부터 6월 3일까지 한인회에 오시면 우편 투표와 투표 용지 발송을 도와드립니다. 유권자 등록은 5월 23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네, 지난 5일 강도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우스 LA 코인런드리 한인 업주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자신의 밴 차량에 앉아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국은 피살된 한인 업주 리 씨는 당시 벤 차량에 앉아있다 뒤에서 강도의 공격을 당했으며 목 부위를 찔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흑인 남성으로 범행 당시 그림과 함께 people이라는 글씨가 써진 후드 달린 스웨트셔츠와 하늘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네, 물 부족 비상입니다. 캘리포니아 최대 저수지인 북가주의 오로빌 저수지가 역대 최저 수량을 기록한 가운데 LA도 6월부터 물 사용을 제한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잔디, 물주기 등 야외 물 사용을 주 2회로 제한합니다. 10일 LA 수도 전력국 LADWP과 LA 가사리 시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야외 물 사용, 아웃도어 워터링을 주 2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LA시는 야외 물 사용을 주 3회 허용하고 있습니다. 새 물 전략 조치에 따라 LA 주민들을 주 2회 한 해 야외 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야외 물 사용은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스프링클러 사용은 8분, 절수 기능을 갖춘 스프링클러는 15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도 전력국은 수영장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수영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개를 씌워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 전략 권고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수도 전력국은 야외 절수령 준수 단속에도 나섭니다. 단속팀을 구성해 필요할 경우 과태료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 MWDC는 6월 1일부터 Van Nuys, Woodland Hills, Hollywood, West Covina 등 LA 카운티 복서부 지역, Ventura County, San Bernardino County 지역에 야외 물 사용을 주 1회로 제한합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는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 돌봄,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한 주인데요.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DD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캘리포니아 근로자들이 가족 돌봄 유급 휴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 EDD는 미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캘리포니아의 가족 돌봄 유급 휴가 제도가 근로자나 고용주의 무지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DD는 최대 8주까지 일정 급여가 주어지는 가족 돌봄 유급 휴가를 활용해 가족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EDD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이 44%가 아직까지 캘리포니아의 가족 돌봄 유급 휴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2004년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족 돌봄 유급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족 돌봄 유급 휴가 제도는 직원 5인 이상인 직장에서 자녀 출산이나 병간 후 군대에 입대한 가족 구성원과의 시간 보내기 등의 최대 8주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낸 직원은 휴가 기간 동안 자신의 평상시 받은 급여의 최대 7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족 돌봄 휴가와는 별개로 자녀를 출산하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최대 4개월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아시안 증오범죄가 급증하면서 한인 등 아시안 주민들은 자신이 증오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티브 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계 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과나 일상 스케줄까지 바꿀 정도로 증오범죄에 대한 걱정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퓨 리서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아시아계 주민들은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시아계 응답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증오범죄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절반이 넘는 51%가 증오범죄에 대해 가끔 우려한다고 답했고 거의 매일 또는 매일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치면 72%의 아시아계 주민들이 증오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증오범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다수 아시아계 주민들은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아시아계 5명 중 3명은 전국적으로 아시아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증오범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과나 일상 스케줄을 바꾼다는 아시아계 주민도 36%에 달했습니다.
응답자 5명 중 2명은 지난 1년 사이 증오범죄 무협이 우려돼 일과 또는 일상 스케줄을 변경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아시안 주민들은 지역 정치인들이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43%의 아시안 응답자가 지역 정치인이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에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스티브 강입니다. 네, 전략 비축유 방출로 잠시 주춤하던 가솔린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 전국 가솔린 평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가솔린 가격이 다시 급등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가솔린 가격은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일 전미 자동차협회 AAA 자료에 따르면 이날 미국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4달러 3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1일 세운 종전 역대 최고가 기록인 4달러 33센트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세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솔린 가격은 지난 4월 비축유 방출 이후 갤런당 4달러 7센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석가들의 예상대로 일시적인 하락세를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에너지 시장을 강타한 이후 미국 가솔린 가격은 25% 급등했습니다. 가솔린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션 앤디 리포 사장은 앞으로 10일간 갤런당 4달러 50센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10일 가솔린 평균 가격은 갤런당 5달러 8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인해 싱글 머더나 싱글 파더 가정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인플레로 인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사상 최악의 인플레가 지속되면서 끼니를 거르는 미국 가정이 차츰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 압박을 심하게 받는 싱글마더나 싱글파더 등 저소득 한부모 가정들은 충분한 끼니를 먹지 못하거나 값싼 정크푸드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 가스, 임대료, 공공요금의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급등했지만 임금 인상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부모의 절반 이상이 시간당 15달러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한부모들은 본인의 식사를 거르고 자녀들이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가족들에게는 이전보다 덜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게 됐다고 옥스팜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모닝 컨설트의 조사 결과 한부모 가정의 30%는 전보다 가계 재정 형편이 더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기준 한부모 가구는 지난 12개월 동안 전체 월 소득 대비 약 16%를 적게 벌었고 월 지출도 약 8%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참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가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매일 생지옥과도 같은 참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IT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민들이 거리에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믿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IT가 갱단들이 계속되는 유혈 다툼 속에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IT 인권단체 국가인권수호 네트워크 RNDDH는 10일 보고서에서 지난달 24일 포르토프랭스 북부에서 갱단 간의 전쟁이 시작된 후 지난 6일까지 모두 148명이 살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성폭행당하고 산채로 불태워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NDDH는 악명 높은 갱단 400마오조와 샌매생이라는 경쟁 조직이 지역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갱단은 상대의 갱단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갱단이 잔혹 행위에 맞서 목소리를 낸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148명 중 7명은 샌매생이 처형한 자신들의 조직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인이었습니다. 갱단들은 주민들을 총과 칼로 무참히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가둔 채 불을 지르거나 거리에서 타이어와 함께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다고 RNDDH는 지적했습니다. 살해된 여성들은 대부분 숨지기 전에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IT가 갱단 범죄로 몸살을 앓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갱단이 더욱 세력을 키우면서 점차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석인 대통령 대신 아리엘 앙리 총리가 이끌고 있는 IT 정부는 이 같은 사태에 속수무책입니다. RNDDH는 이번 보고서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학살이 장행되고 있음에도 정부 최고위층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온이 떨어져 이른 아침과 밤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수요일 카페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